오늘은 동사를 배우는데 동사는 이제 문법의 시작이라고 끝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동사 모양을 물어보는 게 대부분의 시험 문제잖아요. 우리나라 말하고 달리 동사는 종류라고도 있지만 형식이라는 게 자기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형식을 물어보는 게 이제 문법 시험 문제로 잘 나오고 글을 쓸 때도 형식을 맞춰서 잘 써야 됩니다. 이 형식이 이제 우형식이라고 하는 것처럼 형식이 이제 있는 거잖아. 우리나라 말은 그런 게 없다고. 우리나라 말은 목조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상관없는데 여기는 목조가 있고 없고가 말 그대로 동사의 형식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게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보면 간단하게 쓰면 되겠죠. 뭐라고? 대표적으로 비동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비동사는 뜻이 뭐뭐이다라는 뜻이니까 그 자체가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완전하게 보충해주는 말이 필요한데 그것을 보고 보충어 또는 보어라고 합니다. 이때는 지금 주어를 설명해주는 말이라서 주격보어라고 부르고 이때 잘 나오는 동사들이 적어놓은 것처럼 이런 동사들이 계속 중2 때부터 고3 때까지 나오는 이유는 이렇게 쓰면 행복하게 보인다잖아. 맞지? 그러면 해석이 없고 어떻게 되죠? 동사를 꾸미는 같이 쓰게 되죠. 그럼 동사를 꾸미니까 부사가 되어서 해필이라고 생각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문법 시험이 아니고 미국의 국어 시험, 즉 미국말을 모국어로 배우는 사람들조차도 룩 다음에 형용사가 아니고 부사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시험 문제를 잘 내는 것 같아요. 이건 말고도 become이나 remain이나 appear나 get이나 turn이나 stay 등이 있는데 약간씩 느낌이 다를 뿐입니다. 이를테면 become 다음에 형용사는 뭐뭐가 되다, remain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 어떤 상태로 계속 남아있다, grow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 grow가 자라다는 뜻이니까 계속 조금씩 자라면서 어떤 상태가 되다 등등이고 go dry나 go bad처럼 go dry는 우물이 마르다, go bad는 음식이 맛이 가다, 즉 상하다가 되죠. 또는 come to 많이 들어봤다시피 꿈이 실현되다 등등으로 굳어진 표현들도 있습니다. 이때 오늘 문제를 풀어보니까 가장 잘 나오는 단어가 look하고 비슷한 말이 appear나 seem 등이 있으니까 이거 다음에도 형용사로 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를 바로 풀어볼 텐데요. become 다음에 appear 다음에 sound 다음에 remain 다음에 형용사를 쓰라는 문제는 너무 쉬우니 형용사를 밖으로 빼가지고 적절하게 잘 문장을 완성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단어가 실은 너무 어렵죠. 뭘 알고 뭘 몰라. 뭘 모릅니까? 단어를 한번 해보십시오. 혼자서 영문법 특강에 있는 예문들을 가지고 문제를 만든 이유는 딱 하나인데 예문을 말 그대로 끝까지 읽어보자는 얘기죠. 그냥 막 쓱쓱 넘어가지 말고. 자, 1번 보겠습니다. 앞에 little water, too little water라고 했으니까 물이 너무 적기 때문에 뭐가? 스킨, 그레이프 스킨, 즉 포도의 피부, 포도의 껍질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르겠죠. 마르면 조금 까칠까칠할 텐데 영어로 러프나 터프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2번에 do not think contemporary work, contemporary에다가 지금이라고 적어서 현재 21세기에 문학 작품이나 예술 작품이 밑줄 다음에 compared to the great work of the past, 굉장히 훌륭한 과거의 작품들과 비교해서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아마 별로 좋지 않다 정도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안 좋은 단어 있습니까? 안 보입니까? 여긴 넘어가면 되겠죠? 이따가 먼저 해봅시다. 3번 토크란 말이 민속, 민간이라는 뜻이니까 민속, 민간요법 같은 언더스탠딩, 이해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빈칸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분도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니까 역시 반대잖아. 그죠? 뭐의 반대? 인코리트가 맞지 않다라는 뜻이니까 이것의 반대말을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됩니다.
코렉트 옳게 들리겠지만 틀립니다 이거잖아. 옳다는 말하고 비슷한 거 있어요? 큰일 났네. 이거 다 못 보겠다. 자, 4번은 벗의 동그라미 하면 체인징하고 반대말을 쓰면 되잖아. 그죠? 실은 이제 형용사를 맞춰보라는 문제를 냈지만 빈칸 연습도 되게 좋은 빈칸이 되겠죠. 그래서 벗이나 올도어가 반대의 뜻이 있기 때문에 반대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를 빈칸에 적으면 되는데 이제부터 이제 빈칸을 쳐보겠습니다. 우선 4번이 가장 쉽게 보이네요. 4번에 바뀌지 않는다는 말을 적어야 되잖아. 그죠? 컨스탄트. 혹시 수학 시간에 이런 거 많이 중2 때부터 배우죠? 그지? 그러면 이제 C가 상수라고 이렇게 적어 놓잖아요. A, B, C에서 C가 상수가 아니고 상수가 뭐가 상수야? 항상 똑같은 변수가 아니고 숫자를 상수라고 하잖아. 그죠? 그래서 컨스턴트 넘버의 줄임말이 C입니다. 그래서 컨스턴트가 바뀌지 않고 똑같은 것을 말해요. 알겠어? 그래서 4번 답이고, 그 다음에 3번은 좋은 단어를 골라야 되네. 코렉트하고 비슷한 말을 고르는데 센서블. 센서블은 무슨 말이냐면 분별력 있는, 센스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단어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2번이 문제네요. 2번에 현대의 수를 그렇게 안 좋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라는 단어를 쓸 트리비얼을 단어 쓰는데, 트리비얼은 사소한 자, 그다음 첫 번째 문제가 너무 무거웠네요.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의 쓰임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목적어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영어는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은 동사들이 있는데, 목적어는 자기가 아니고 남을 말하니까 그걸 좀 어렵게 타인이라고 해서 타동사라고 하고,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동사는 자기라는 단어를 써서 자동사라는 말을 씁니다. 됐어요? 자, 여기다가 동그라미 치면 좋겠죠? 타동사는 대명사 안 쓰고 목적어를 쓰고, 자동사는 혼자 써도 되는데 혹시 목적어를 쓰려면 이렇게 대명사의 도움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죠. 뜻이 거의 똑같은데 뭐가 달라진다? 형식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사, 타동사 구별이 될 것 같고, 2번하고 3번은 우리 책보다 조금 더 제가 확장을 시켰는데, 대부분의 동사들은 어떤 구조를 취하냐면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명사와 명사 사이에 전치사를 이렇게 쓰는 구조가 대부분의 구조입니다. 그럼 그렇지 않은 구조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give me money처럼 명사가 이렇게 연달아 나오는 거예요. 이 명사가 연달아 나오는 구조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고 배우는 거잖아. 그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를, 즉 명사를 두 개를 연달아 취할 수 있는 동사는 극히 제한적으로 적어놓은 것처럼 아주 쉬운 동사들 있잖아. give, teach, and 등등의 단어들이고, 이 밑에 우리가 단어장에서 외우는 모든 단어들 있잖아요. 이런 단어들은 명사와 명사를 연달아 취할 수 없고 중간에 대명사를 가지고 이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를 공부를 할 수 있냐면, 이런 구조나 전치사를 몇 개만 알고 있으면 뭐를 할 수 있겠다? 뜻을 몰라도 유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대표적으로 with 한번 봐볼까요? with 같은 경우는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는 with you, 당신과 함께라는 뜻이 있고, with it 하면은 그것을 가지고라는 뜻이 있으니까 명사하고 명사 사이에 with가 있으면 같이 넣고 비교를 한다거나
또는 앞에 있는 사람한테 뒤에 있는 물건을 가지게 한다 등등으로 해석합니다. 즉 provide A with B, A를 B를 가지게 합니다. entrust A with B, endow A, 이거 entrust하고 endow는 되게 어려운 말이죠. 그죠? 만약에 이 단어를 모르겠다면 어떻게 한다고? 앞에 있는 사람한테 뒤에 있는 것을 with 가지게 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한테 뒤에 있는 물건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맡기다나 부여하다나 제공하다나 전부 다 결국에 준단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사의 뜻을 정확하게 몰라도 전치사는 20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거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뜻을 유추할 수도 있다는 얘기. 또 볼까요? from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집에서 왔으니까 from home이잖아. 그럼 집에서 온 거니까 출처가 될 수도 있지만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떨어져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조금 확대시켜서 이것과 이것을 떨어져서 분리할 수 있다는 말은 구별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밑에 보시면 A하고 B가 떨어져 있죠? 즉 다르다는 뜻이고 A하고 B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단어들은 자동으로 구별하다는 뜻이 됩니다. No A from B나 tell A from B가 구별하는 뜻이 물론 있지만 이 자리에 이 구조 들어오면 전부 다 떨어뜨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떨어뜨리는 것이 불리하다니까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전인사를 통해서 학습을 하면 동사의 뜻을 정확하게 몰라도 또는 까먹었을 때 비벼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적어 드린 부분이 전부 다 비슷비슷하니까 공부를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학교에서 수업하는 선생님들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S 같은 단어는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을 똑같이 보면 S가 뭐뭐처럼이니까 현우 앞에 있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나오더라도 결국에 같은 뜻으로 A를 B하고 같이 보다 등등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수거는 즉 동사는 수천 개 수만 개 되게 많은데 전치사는 20개 정도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를 외우는 게 더 효과적이다? 전치사를 외우는 게 훨씬 효과적이죠. 동사의 뜻을 다 알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조금 소개를 조금 더 해봤습니다. 그 중에 이제 to를 맨 처음에 적었는데요. to는 무슨 뜻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그죠? 맞죠? 그래서 A를 B 쪽으로 옮겨서 설명해주고 A를 B 쪽으로 옮겨서 노출하다 등등의 뜻이죠. 그런데 제가 밑에 있는 단어를 적은 이유가 대개는 to가 나올 때 앞에가 원인이 되고 뒤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to가 가는 거니까. 대표적으로 lead to, contribute to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여러분들이 이끌어지다, 라나 또는 기여하다, 공헌하다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앞에 원인이 결과로 가다 등등으로 해석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O A to B나 attribute A to B는 특이하게 결과가 먼저 오고 원인이 뒤로 가니까 이거는 해석을 좀 잘하는 게 좋겠습니다. O란 단어는 빚지고 있다는 뜻이니까 기타 등등으로 해석하면 되겠지만 attribute는 단어 자체가 되게 어려워서 해석하기도 쉽지 않으니까 원인 결과가 바뀌니까 이건 좀 조심해야 되겠죠. 나머지는 조금 읽어보시면 그런 뭐뭐 때문에 그 다음에 oven은 about의 뜻이니까 A한테 B에 대해서 인포 알려주세요. A한테 B에 대해서 상기시켜주세요. A한테 B에 대해서 확신, A한테 B에 대해서 역시 확신 등등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문제를 풀어보시면 더 명쾌한데요. 잘 봐. 해보세요. 빈칸에 특히 2번 같은 경우를 보면 2번에 빈칸이 없죠. 근데 빈칸을 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자가 너한테 뒤에 있는 카드를 가지게 해줄 겁니다. 해석되잖아, 그죠? 3번도 이 아이디어, 너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criticism of others, 다른 사람의 비판 쪽으로 던져보세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 얼마든지 동사의 뜻을 모르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1번 같은 경우는 over를 about으로 해석하는 게 좀 어렵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더 빨리 해석할 수도 있겠죠. 자, 세 문제를 전사를 보고 한번 결정을 해보십시오. 1번 답은 오브를 쓰는 거 뭐였어요?
2번 답은 with를 쓰는 건 뭐였어요? 3번 답은 to를 쓰는 건 뭐였습니까? 자, 이렇게 쓰니까 뜻이 더 맹태하긴 하지만 단어가 어려우니까 해석이 좀 안 되는 경향도 있긴 하죠. 그럴 때 전설을 가지고 해석하면 좋겠다라는 얘기.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뭐라고 쓰면 좋겠냐면 주어 동사가 두 개가 연달아 나옵니다. 그럼 이 문장을 하나로 합치게 되면 두 번째 주어는 목적어 자리로 가고 두 번째 동사가 이렇게 모양을 바꾸게 되죠. 그래서 이 물음표 자리에 오는 말을 결정하는 건데, 이 물음표 자리에 오는 말은 첫 번째로 명사, 두 번째로 세 번째로는 동사가 당연히 올 수 있겠죠. 만약에 동사가 이 자리에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첫 번째 시간에 배운 대로 동사가 동사에서 벗어나니까 모양을 바꿔야 되겠어. 어떻게 바꿔? 부동사나 ing나 pp 형태, 즉 준동사 형태로 바꾸면 여기까지인데, 두 번째 경우 뭐라고 적어놨어요? 목적어 다음에 동사가 오면 모양을 바꿔야 되는데 모양을 바꾸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라고? 중2 때부터 고3 때까지 줄기차게 배운 지각동사, 사역동사, 지각동사와 사역동사와 헬프는 아까 대원칙에 벗어나서 목적어 다음에 동사 운영을 쓰기 때문에 무조건 시험 문제죠.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번 복습해 볼까요? 지각동사는 뭐가 있습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라고 외우라고. 사역동사는 뭐가 있죠? 글쎄, 녹색 있는 단어를 외우면 목적어는 동사 원형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투부정사에 동그라미 치면 거의 맞겠다. 예제문들을 봅시다. 체크업까지 해보면 되겠다. 그죠? 책의 의문이 실은 쉬운 편이 아니죠. 1번을 풀어보면 1번은 faster라는 단어에 밑줄을 쳐서 굉장히 빨리빨리 움직인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라는 단어를 고르시면 됩니다. efficient가 답이죠. 2번은 밑줄 옆에 special treat라는 단어에 밑줄을 쳐서 treat에다가 영어로 food라고 적으면 됩니다. treat의 뜻이 많지만 special treat 하면 명절 때나 먹는 특별한 음식을 말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음식을 준비해야겠죠. 그럼 준비하다가 답이 있는데, 동사니까 모양을 좀 바꿀지 안 바꿀지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모양을 바꿔야 됩니까? 그대로 놔둬야 됩니까? 앞에 에스크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에스크는 지각사의 헬프가 아니므로 모양을 이렇게 바꾸는 게 좋겠죠. 3번은 밑줄 뒤에 into a bank라는 말이 있으니까 은행으로 막 들어간다는 동사를 그러면 되잖아. 그죠? 그런 동사는 보입니까? 서둘러서 들어간다 해서 허리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모양을 바꿀까요? 그대로 놔둘까요? 앞에 C라는 단어가 지각동사니까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되겠죠. 4번은 당연히 앞에 make 목적어 동사 원형 사역동사니까 그대로 놔두면 되겠습니다. 이건 되게 어렵다. 1번 sim 위에다가 look이라고 적으면 look 다음에 형용사고 sim 다음에 형용사니까 이 단어를 형용사로 고쳐야 되는 거 ly를 빼시면 2번 explain이라는 단어에 밑줄 쳐서 explain은 무슨 말이죠? 설명하다라는 뜻인데 explain은 tell이라는 동사하고 다르게 tell은 앞에 있는 사람한테 뒤에 있는 것을 설명하다는 뜻인데 explain은 이렇게 못 씁니다. 그래서 잔치사를 이렇게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to를 3번 enable이라는 단어에 밑줄을 치면 enable은 사역동사, 지각동사가 아니죠. 그럼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쓸 수 없으니 이렇게 to를 쓰시면 되겠습니다.